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경남 지역에는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어젠 조국을 지킨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6.25 참전 여성 유공자들을 만났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사는 가족들은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이 늘 걱정입니다. 남해군에는 이런 걱정을 덜어줄 안전징검다리가 구축됐습니다. 김해 복합스포츠단지가 추진 14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김해시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김해와 창원을 잇는 비음산 터널 개통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경남 지역에는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보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사이 비가 요란하게 왔습니다. 현재까지 남해안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왔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을 뒤덮었던 비구름대가 현재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약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는 새벽만큼 많은 양이 내리진 않지만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 있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창원을 포함한 5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0m에서 20m 내외로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최대 7도가량 낮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크지 않은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대체로 19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입니다. 낮 기온은 창원 24도, 양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8도, 진주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4도, 합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은 30도 아래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젯밤 11시쯤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앞바다에서 4,400톤급 규모의 화객선과 2,040톤급 규모의 어선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시 화객선에는 26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어선에는 1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충돌이 크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인근 안전해역으로 예인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젠 조국을 지킨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이었죠.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6.25 당시 여성 중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참전 유공자들을 서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85살의 장원순 할머니. 1950년 전쟁이 터지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16살 꽃다운 나이에 여성의용군으로 입대했습니다. 장 할머니는 당시 여성 최초의 영관급 지도자였던 김현숙 대령 밑에서 총검술과 사격수를 익혔고 이후 여성의용군을 훈련시키는 조교로 발탁됐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참혹했던 6.25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육을 나가요. 제가 가서 순찰을 하고 돌아보고 그러면 참 비참한 게 많았어요. 소리를 너무 환자들이 지르니까 막 울부짖는 소리가 옆에서 얘기를 못 알아듣고. 다른 여성 참전 유공자 7명은 몇 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산과 진해 등 근무했던 부대와 맡았던 업무는 다르지만 어린 나이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뜨거운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은 참 기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속에서 살아났을까. 깊어진 주름살만큼 훌쩍 지나간 세월. 할머니들이 후손들을 위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전쟁 없이 이 나라가 평화롭게 우리 민족들이 고생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은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해군에서 이런 걱정을 덜어줄 보물섬 안전징검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해군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대부분은 어르신들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사는 가족들은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이 늘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남해군의 노인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인 보물섬 안전징검다리가 가동됩니다. 군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화방남해 노인통합지원센터, 남해군 이장협의회 등 6개 기관 단체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징검다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자녀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고독사하지 않고 편안한 오후를 즐기는데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안전징검다리는 내 고장 내 이웃은 우리가 돌본다는 목표로 부모님의 안전 확인 등의 민원을 경찰에 접수하면 관계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해 민원을 해결해 줍니다. 민원 접수는 남해경찰서 홈페이지 안전징검다리 게시판 또는 징검다리 전용 전화로 연락하면 됩니다. 자치단체의 유관기관들이 이웃을 돌보는 지역공동체 치안협약을 맺은 것은 남해군이 처음입니다. 남해군에도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대상은 혼자 사는 노인이나 생활보호자 등 취약계층에 국한돼 왔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이랄까 걱정이 많이 들어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정착되면은 남해군이 정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남해군은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3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보물섬 안전징검다리는 6월 말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김해 동서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될 김해 복합 스포츠 단지가 추진 14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김해시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김해와 창원을 잇는 비음산 터널 개통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해 동서 균형 발전의 구심점이 될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이 첫 삽을 떴습니다. 2005년 사업을 추진한 지 14년 만입니다. 367만 제곱미터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1, 2단계로 나눠 15,000가구의 주택단지와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을 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간 주주 간 분쟁과 행정소송으로 지연됐다 2년 전 대법원 판결로 새 사업자가 선정됐고 군인공제회가 1,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발표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공공의 자원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공성, 사회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주거단지와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낙후됐던 김해 서부권 개발의 촉매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 예정지와 가까운 만큼 김해선 터널 개통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보다는 경상남 도민의 이동권과 주거권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당연히 비음산 터널은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넘치는 상황에서 15,000가구가 추가 분양된다는 우려에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터널 개통 등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논란 끝에 14년 만에 첫 삽을 뜬 김해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이 성공적인 지역 개발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뿌리부터 줄기, 또 잎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새싹 인삼이 거제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반 인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9배나 높고 키우기도 쉬워서 농가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싹 인삼을 키우는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크기는 일반 인삼의 2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암 예방 효능이 있는 사포닌 함량은 9배나 높습니다. 인삼의 주 성분인 사포닌 성분이 줄기와 잎에 오히려 8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융정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신개념의 새싹삼입니다. 일반 인삼은 4년 이상 키워야 하지만 2달이면 수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무농약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직거래를 통해 한 뿌리에 300원에서 1,000원에 판매되면서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분말 형태의 가공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특화작물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강소농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강소농은 지난해 7만 명을 넘어섰고 경남에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특화작물을 키우는 농가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통, 마케팅, 그리고 홍보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은 강소농의 소득이 일반 농가보다 30% 이상 높은 만큼 유통과 재배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스포츠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21년 만에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창원 양덕초등학교 야구부 백승환 감독을 박서은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21년 만에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한 양덕초등학교 백승환 감독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승 소감이 어떠신지요? 너무 기다렸던 메달이라 너무 기쁘고 어려운 훈련도 다 이겨내고 열심히 따라줬던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누구 하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 선수들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루는 결과라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하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합 며칠 앞두고 우리 에이스 선수가 다쳤습니다.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골절상, 얼굴에 골절을 당하는 이렇게 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우리 장승민 학생이 꼭 뛰고 싶다 해가지고 수술을 미루고 출전했던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번 대회에 우승이라는 큰 수확을 얻었고 장승민 학생이 MVP를 받았는데 그 복이 또 장승민한테 선수가 와가지고 그게 제일 기쁘고 고맙습니다.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경기에 임할 때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 큰 소년체전 대회를 몇 번 나갔는데 매번 은메달 아니면 동메달 거쳤던 게 우승에 금메달에 너무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너무 욕심이 나지 않았나. 그 욕심에서 꼭 실책이 나오고 또 애들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좋은 플레이가 안 나왔다 생각하죠. 이번만큼은 나부터 우리 학생들 다 모두 꼭 금메달이 아니라 한번 즐겨보자. 여기까지 온 금메달 대단하다. 최선을 다해보자. 후회 없는 시합 해보자. 하고 했던 게 이번에 뭐 4게임 동안 실책 하나 없는 정말 초등학교에 보기 드문 완벽한 야구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수고가 많았을 코칭 스태프분들과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학부모들의 열정 그리고 학교의 관심 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값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야구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프로 선수의 꿈을 이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한테 파이팅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 양덕초등학교 선수들 파이팅!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거창 단오제 합동 개회식이 오늘 오전 거창 문화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창녕 체리 판촉 행사가 오늘과 내일 창녕 농협에서 열립니다. 2019 전국 장애인 카누 대회가 오늘과 내일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제12기 경남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가 내일 오전 사천시 삼천포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내년 5월까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경남 미래 비전을 담은 최종 용역안을 도출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용역 내실화를 위해 도민 참여단 모집과 함께 미래 세대와 공감대 형성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도의회가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 조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끄러운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특히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이러한 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기는 것으로 염치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습니다. 동남권 산업단지가 최근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 연구센터는 최근 산업단지들이 대규모 입지 공급에서 소규모 산업단지로 개발 규모가 작아지고 있고 단순 집적에서 연결형 스마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첨단 산업 인재 확보를 위해 외곽에서 도심으로 입지 측면에서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며 노후 산업단지의 고도화는 물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산업단지 전반에 확산되도록 청년 창업과의 연계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시설인 스타필드 창원점 입점을 둘러싼 공론화 결과가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우선 스타필드 입점 찬반 양측 12명으로 소통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최종 220명의 시민 참여단을 뽑을 계획입니다. 이후 이 시민 참여단은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충분히 의논하는 수기 과정과 토론을 거쳐 다음 달 21일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낸 뒤 창원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산청군의 한방 테마파크인 동의보감촌이 웰리스 관광지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지난 4일 싱가포르와 베트남 단체 관광객 60여 명에 이어 오늘부터는 터키와 이집트, 모로코 등 9개 나라 110여 명이 동의보감촌을 방문하고 오는 8일에는 부산대 우즈베키스탄 의료 연수생들이 한방 의료 분야를 체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보감촌은 한국 웰리스 관광 25선에 선정된 곳으로 전통 한의학 역사와 항노화 산업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남 도립남해대학이 일본의 제1한국농식품연합회 후원사 7개 기관과 우호 교류와 취업 약정 사회 맞춤형 트랙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해대학은 일본 도쿄에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업체의 실습생을 파견하고 해외 취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남해대학은 지난 2010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2명이 국비를 지원받아 해외 산업체에 파견됐습니다. 창녕군의 따오기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구조치료센터가 들어섭니다. 창녕군 장마면 신굴이 일원에 들어설 따오기 구조치료센터는 연면적 877제곱미터의 터에 치료동과 야생 적응훈련장 등으로 구성되며 수의사와 재활치료사가 상주합니다. 창녕군은 이번 달 안으로 착공해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오후 통영시 용남면의 한 건물 유리벽에 천연기념물인 팔색조가 충돌해 폐사했다며 실효성 있는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건물 유리창과 유리벽에 독수리와 매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창문에 아크릴 물감을 칠하거나 창문 바깥에 방충망이나 커튼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1위 스테인리스강 원자재 제조업체인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에 대규모 공장 설립을 추진하자 도내 상공계가 저지에 나섰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현재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의 약 40%는
중국산 등 저가 제품이 잠식한 상황인데 청산강철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경우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부산시에 유치 철회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중국 청산강철이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냉연강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자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